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내년 6월에 도입하는 게 어렵다며 대안으로 행정시장 직선제를 하자는 의견이 나와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수십 년째 논란이 있었던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의견이 또 제기됐지만 오영훈 지사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틀째 도의회 도정 질문에서도 뜨거운 쟁점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었습니다. 한동수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은 조기 대선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도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을 임명하고 이들이 업무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려 사실상 내년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영훈 지사가 오는 6월 주민투표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만 9월 말 이후에나 가능하다며 대안으로 행정시장 직선제를 제시했습니다. 사실상 기초자치단 도입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초자치단 단체 도입이 장기 과제를 넘기고 정당 공천을 배제한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오영훈 지사는 행정시장 직선제가 그동안 여러 차례 시도됐으나 모두 무산됐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6월 대선에서 후보들의 제주 공약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반영되면 정부가 미리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도민들은 법인격과 자치권이 있는 자치단체를 원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라산 케이블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오영훈 지사는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이 훼손될 것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광업계의 어려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케이블카와 같은 신교통형 관광 인프라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의 지정 취소 등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우주산업과 UAM 등 신성장 산업과 관련해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전체 사업비 2,760억 원 가운데 제주도 예산은 11%인 328억 원 정도여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올해부터 제주 지역 학교에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됐습니다. 학생들의 책상 위에 종이 교과서 대신 노트북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교실의 풍경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 도내 한 중학교 1학년 학급의 수학 시간입니다. 학생들이 노트북으로 AI 디지털 교과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자 선생님이 공부할 내용을 알려줍니다. 소인수분해 배운 거를 약간의 복습을 하기 위해서 재밌는 활동을 할 건데 어떤 거일 것 같아요? 네, 먼저 이제 게임으로 곧바로 두 개의 팀으로 나눠 수학 문제를 푸는 게임을 하는 학생들. 문제를 풀 때마다 정답을 알려주고 팀별 점수도 화면에 표시됩니다. 자, 얘들아 이렇게 풀어봤는데요. 어떤 팀이 이겼나요? 청팀이요. 네, 청팀 박수! 학생들에게는 개인별로 쌓인 데이터에 따라 학업 수준에 맞춰 맞춤형 문제가 제시됩니다. 학생들은 인공지능 챗봇에게 질문을 하고 선생님은 학생들의 학습 이력을 파악하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친구들이 다 푼 다음 선생님께서 알려주셔야 그제야 채점을 했는데 교과서가 아닌 디지털 교과서로 하니까 문제를 푼 다음에 답을 바로바로 알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주 도내 초중고등학교 189곳의 절반인 99곳에는 올해부터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돼 학생 13,000여 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교과서 구독료 27억 원을 예산에 편성했고 학교 44곳에 무선 인터넷 속도를 높였으며 보조 강사인 디지털 튜터 60명을 배치했습니다. 특히 수학 같은 건 아이들이 이 수포자 같은 경우가 있고 영어는 학생들의 가장 중요한 게 히어링, 발음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엔 이만한 게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어서. 하지만 전교조는 디지털 교과서로 학생들의 문해력이 떨어지고 구독료도 비싸다며 반대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격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디지털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원과 교사 연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석방되어 고향으로 돌아온 피고인들의 경우에도 전과자라는 꼬리표가 평생 따라다녔으며 희생자 및 그 가족까지도 연좌제로 인해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하여 어렵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고인들이 먼 타향에서 고향에 있는 부모와 형제자매, 어린 자식들을 생각하며 억울하게 숨을 거뒀을 모습을 상상하면 유족들은 지금도 가슴이 먹먹하고 평생 한을 품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석방되어 고향으로 돌아온 피고인들의 경우에도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살아야 했고 전과로 인해 많은 신분상 제약을 받는 등 한많은 세월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호 감시 체제가 있어서 마을의 주민들이 아버지 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순경이 뭔 일이 전달하러 왔으면 아버지는 그 순경 보는 순간 숨어서 아니면 어디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보고는 이런 것들이 아버지 옛날에 4.3 사건으로 인한 그러한 고충이었었구나. 아버지가 이렇게 그 수감 생활을 하셨다는 거를 돌아가실 때까지 저희는 몰랐어요. 1년 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는 아버지가 이해가 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아버지 산소에 가서 아버지께 정말 울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버지가 험난하게 그 모진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오신 아버지께 정말 너무나 죄송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도 아마 저희 아버님이 오셨을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 개인의 존엄은 희생되었고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희생자분들에게 맺힌 억울함이 얼마일지, 가족분들의 숨죽임이 얼마였을지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오늘 이 판결의 선고가 희생자분들의 억울함을 푸는 작은 출발점이기를 바랍니다.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판결을 선고합니다. 충주호에서도 골치로 자리 잡은 민물 가마우지가 전국 곳곳에서 말썽이라고 합니다. 유해 야생동물인 이 민물 가마우지는 지난해부터 총포획도 허용됐는데요.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상고대 명소로 알려진 춘천 의암호 상류입니다. 버드나무 군락지가 하얗게 변해 있습니다. 민물 가마우지의 배설물입니다. 개체수는 어림잡아 500여 마리. 나무 곳곳에는 민물 가마우지 둥지가 빼곡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배를 타고 들어간 공무원들이 물을 뿌리자 배설물은 그대로 강가에 떨어집니다. 산성을 띠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무에 백화 현상을 초래합니다. 그러면 이 백화 현상이 나무가 고사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배설물을 세척을 해서 민물 가마우지는 어민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물을 뜯는 바람에 어업에 쓰는 그물망 곳곳에 크고 작은 구멍이 나 있습니다. 민물 가마우지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 뜯어놓은 그물입니다. 지금은 쓸 수 없어서 이렇게 버려졌습니다. 쏘가리나 장어 등 토종 물고기까지 먹어치워 지난 2023년 유해 야생생물로 지정된 데 이어 지난해부터는 총포획까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개체수 감소 효과는 미미합니다. 강원도에 수천 마리가 서식할 걸로 예측되지만 지난 한 해 동안 총으로 포획한 민물 가마우지는 1,200여 마리.
서식지가 물가 깊숙이 위치해 있으면 엽사가 들어갈 수 없고 주변에 민가나 산책로가 있으면 총을 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강에도 서식을 하고 일반 유원지에도 서식을 하고 그래서 지역이 그 특성에 따라서 총포로 효과가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들이 있어요. 좀 사용할 수 없는 지역도 있어가지고. 지자체들은 둥지를 없애는 방식을 병행하고 있지만 다시 또 둥지를 트는 상황. 서식지 퇴치 등을 통한 현실적인 개체수 감소를 위해서는 전수조사부터 선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오늘 아침도 포근한 봄 기운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제주 산지에는 사흘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 건조함은 오늘 비가 내리면서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 늦은 오후까지 1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곳에 따라 벼락이 칠 가능성도 있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기압골의 영향으로 차차 흐려지겠고요. 밤부터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밤사이 복사냉각으로 인해서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10도가량 떨어졌는데요. 현재 기온 북부 지역 10도, 동부 지역 8도, 남부 지역 12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포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이 23도까지 오르겠고 동부 지역 21도, 남부 지역 19도, 산지 성판악은 19도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늦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오후부터 벼락과 돌풍이 예상되는 만큼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에도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휴일에는 반짝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떨어지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지역 중소기업 경기 전망이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제주지역 본부에 따르면 이달 제주 지역 업황 전망 중소기업 건강도 지수는 68.2로 한 달 전보다 1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제주 지역 업황 전망 중소기업 건강도 지수는 지난 2월 51.1에서 지난달 52.2, 이번 달 68.2로 두 달 연속 올랐습니다. 제주 지역 본부는 중소기업들이 제주의 봄철 관광객이 늘고 건설 경기도 좋아질 걸로 보면서 경기 전망이 회복세를 기록한 걸로 분석했습니다. 제주 지역 카지노의 내국인 입장에 대한 특별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제주도는 오는 18일까지 도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8곳을 대상으로 내국인의 해외 이주 자격 증명서와 신원 확인 서류를 비롯해 출입 기록 등을 중점 단속합니다. 제주 지역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으로 내국인의 경우 해외 이주 자격 증명서와 출입 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특별 단속을 통해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서류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1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경매 물량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에서 진행된 법원 경매는 6,079건으로 1년 전보다 60% 급증했습니다. 법원 경매 건수가 6,000건을 넘어선 건 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작년 전체 물량 평가액은 8,244억 원으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지만 실제 거래로 이어진 매각률은 23.3%에 그쳤습니다. 펜션 건물에서 1시간 넘게 불이 나 건물 전체가 불에 탔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제주시 도련 1동에서 2층짜리 건물 펜션에 불이 났습니다. 펜션 안에 사람은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이 1시간 40분 동안 타면서 2층짜리 건물 198제곱미터를 모두 태웠습니다. 소방당국은 펜션 운영 준비를 위해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었다는 관계자의 말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김완근 제주시장이 시민광장을 막았다며 봉쇄 중단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강정 친구들은 성명을 내고 탄핵 선고일에 김완근 제주시장이 민원실 앞과 조형물 옆 공간에 시멘트 화단과 라바콘을 설치하고
공사 예정 표지판을 붙여 집회를 불가능하도록 막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제주시의 광장 봉쇄가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행위라며 광장 봉쇄를 중단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환경단체가 오조리 연안 습지 보호 지역에서 불법 매립이 이뤄졌다며 사실조사와 원상복구 명령을 촉구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내고 불법 매립이 금지된 오조리 연안 부지 습지 약 5,000제곱미터의 불법 매립이 이루어진 걸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는 지난달 현장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성토 높이가 법에서 정한 50cm를 넘지 않는 걸로 판단했다며 다시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서 음주운전을 신고하면 10만 원을 지급하는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가 올해도 시행됩니다. 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신고된 운전자의 음주가 확인되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는 음주운전 의심자를 신고해 실제 적발 시 포상금을 지급받는 제도로 지난 2023년 9월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 시행 중입니다. 수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